네. 안녕하세요. 세종컴퓨터학원 강사 권순재입니다. 신화공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이용해서 실전 모의고사 A형 회차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3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 작업 1번에서부터 바로 화면상에 보이시죠?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부터 2번, 3번 이렇게 기본 순차적으로 기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 작업 1번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에 각 셀에 알맞은 데이터들 알맞은 자리에 입력을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개개인별로 데이터를 정확한 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A1번 셀에서부터 H1번 셀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바로 A1번 콜론 H1번이라고 괄호 안에 적혀 있죠. 자, 이렇게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경우 또는 콜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A1 땡땡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A1 땡땡 H1 바로 A1번 셀에서부터 H1번 셀까지 범위로 잡아줘라. 영역을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로 잡으신 상태에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을 눌러주래요. 바로 이 맞춤 부분에 홈에 있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주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눌러주신 후에 글꼴이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주고 크기는 18포인트이며 글꼴 스타일이 굵게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우리 현재 글꼴이 바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포인트는 18포인트며 굵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제목의 문자열 양쪽에 특수문자 별표를 삽입해줘라 먼저 언급을 했네요. 자, 바로 우리 인사명부 방금 전에 1번 문제에서 작업했던 제목에 관해서 작업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인사명부의 인자 앞에 가서 미음 한자 버튼 눌러서 특수문자 창을 열어준 후에 우리가 필요한 8번째 있는 색깔 칠해져 있는 별 기호를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인사명부 앞뒤에 필요하대요. 자, 똑같이 뒤에 가서 부자 뒤에 미음 한자 별표를 넣어주면 되는데 또 하려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별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바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앞뒤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3번 셀에서 H3번 셀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주황으로 해줘라 라고 했어요. 바로 언급해준 A3번에서 H3번 셀은 필드명이 있는 범위를 말하죠. 사원번호에서부터 자격증 필드명까지 범위로 잡아준 다음, 자, 글꼴 상자에 가보시면 글꼴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우리 페인트통 하나 있네요. 자, 페인트통을 펼쳐다가 필요한 색깔, 바로 표준색의 주황이라는 친구로 이렇게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문제로 가게 되면요, G3번 셀에 개월수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G3번 셀, 경력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G3번 셀이네요. 자, 메모를 넣으려면 해당 셀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모 삽입 눌러주시면 되죠. 썰었을 때 안에 있는 기존 글씨는 모두 지워주시고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개월수라는 문자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입력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마저 읽어보니 메모를 삽입한 후에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지정하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우선 메모를 적은 다음에 외부의 셀들을 한번 클릭해 봤더니 내가 적은 메모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 메모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력이라고 적혀 있는 셀을 한 번 더 클릭해 준 다음에, 자, 이 부분부터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네요. 자, 우리가 메모를 넣었다라는 표시로 경력이라고 적혀 있는 G3번 셀 우측 상단에 빨간색 종이 접은 모양이 현재 색깔로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은 메모가 들어갔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 셀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우리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메모 표시 숨기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주면 메모가 다른 셀들을 눌러도 항상 보이게끔 되는 걸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한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요. 자,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자, 메모는 우리가 적은 메모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요, 글꼴밖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메모에 초록색 테두리 선 보이시죠? 자, 윤곽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테두리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맞춤이라는 곳에 가서 자동 크기에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봤더니 이렇게 내가 쓴 글씨만큼만 표현을 해주는 것을 자동 크기 체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4번에 가서 보게 되면요, A4번 셀에서부터 A16번 셀이란 말을 해놨어요. 바로 사원번호 1001에서부터 1013까지에 관한 얘기인데, 자, 문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범위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원번호가 10-01처럼 표현이 되도록 해줘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우선 문제에서 범위를 가르쳐줬으니 우린 범위를 잡았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 사용자 지정이 있네요.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셀 서식을 직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통해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형식에다가 도대체 우리는 뭘 써야 되나요? 자, 우리 교재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셀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표현하기 위해선 숫자는 샵이나 0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숫자가 1001이라는 숫자인데 얘를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저는 샵0-0샵이라는 기호를 넣어줄 거예요. 바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를 원하는 대로 표시해줘라,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갔더니 A3번 셀에서 H16번 셀의 영역, 자, 표의 전체나 다름이 없네요.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고 먼저 시킨 건 가로 가운데 맞춤이래요. 자,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모든 테두리 상자 펼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완성이 되면 우리가 시킨 요구 조건을 모두 갖췄다, 충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작업 3번 넘어가서 마저 기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넘어갔더니 우리 문제를 쭉 읽어봤어요. 퇴직금 정산 내역표에서 퇴직금이 5만 이상 8만 이하이고 상여금이 1만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 검색하래요. 자, 문제에서 고급 필터를 한다는 말을 했네요. 자, 그럼 우리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어디에 적어라 라고 하는지 먼저 요구사항 바로 초록색 삼각형을 보시면서 위치를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A16번 셀에서 H18번 셀 내에다가 조건을 적으라고 써 있으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A의 16번 셀부터 조건을 적기 시작할 겁니다. 첫 줄에 바로 조건을 알려줬죠. 퇴직금이 5만 이상 8만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건을 적기 위해서 퇴직금이라는 글씨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을 거고요. 위에 있는 표에서 퇴직금이라는 글씨가 있었기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퇴직금이 5만 이상입니다. 부등호를 통해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5만 이상 퇴직금이 8만 이하입니다 라는 조건을 작성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이 1만 이상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건을 적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 지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퇴직금이 5만 이상 8만 이하이고 상여금이 1만 이상이다. 자, 얘는 모두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AND 조건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AND 조건을 작성해 보면 퇴직금이 5만 이상, 퇴직금이 8만 이하이면서 상여금 또한 1만 이상이더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월 조건이 들어간다면 퇴직금 5만 이상, 퇴직금 8만 이하이거나 상여금이 1만 이상입니다 하면 바로 이 부등호로 표현한 크거나 같습니다 만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아래로 한 칸 아래로 가서 교차되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AND 조건은 필드명이 다 동일한 선상에 적어주시고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 또한 같은 행에 같은 선상에 작성을 해주는 게 AND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나타내야 되죠. 고급 필터 계산하는 방법은 표의 전체를 범위로 잡아서 데이터의 고급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되죠. 자, 필터 옆에 연필 모양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림이네요. 바로 우리가 조건을 직접 작성을 연필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목록 범위는 표 전체를 잡고 고급 필터를 누르면 자동 설정되니까 우리는 조건 범위를 클릭해서 내가 적어준 조건을 범위로 잡아주시고, 자, 문제상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세요 이런 말이 없었는데 바로 두 번째 삼각형에 이렇게 말을 했죠. 고급 필터의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 A 20번 셀부터 시작해라. 자, 그 얘기는 다른 장소 복사를 통해 복사 위치를 A 20번 셀을 고르세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결과가 나타난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계산 작업으로 가서 함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저는 계산 작업을 먼저 하기보다 분석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기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넘어가서 분석 작업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68페이지에 있는 분석 작업 1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써 있네요. 자, 부분합 문제를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줘야 될 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렬은 어떻게 한다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친절하게도 첫 번째 삼각형에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정렬은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 안에서 부서를 오름차순 정렬한다고 하였기에 부서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셀을 선택하여 데이터 탭에 정렬이란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정렬 기준이 그럼 뭘로 해야 되나요? 부서를 오름차순 한다고 하였으니 기준이 부서여야 하고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정렬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엔 정렬을 한 가지만, 바로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한다 하나의 요구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우리 부분합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이제 부분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분합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완성된 그림이 있어서 조금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는데, 자, 우리 하단에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보니까요, 완성된 그림 23번 행에 총합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자, 총합계라는 글씨가 어떤 열에 적혀 있나 봤더니 부서가 적혀 있는 D열에 적혀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또 뭐지? 옆에 1월 실적과 2월 실적에 해당하는 숫자 값들이 적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요, 자, 총합계라는 글씨가 부서라는 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룹할 항목을 부서로 선택을 해주고 총합계라고 쓰여 있으니 함수가 합계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숫자 58만 8,120, 60만 1,140이라는 숫자가 1월 실적과 2월 실적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1월 실적, 2월 실적 체크해서 확인 버튼 누르세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교재상의 문제대로 읽어보면요, 부서별 1월 실적과 2월 실적의 합계를 계산한 후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말을 했죠. 바로 문제상에 무엇 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별이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곳이 그룹화할 항목이며 1월 실적과 2월 실적에 체크해주고 함수는 합계로 확인 버튼을 눌러라, 그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계 계산했으니까 동일한 부서별로 부서별 그룹할 항목이 부서라고 했죠. 자, 똑같이 1월 실적, 2월 실적에 합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합은 최소값이라는 것을 사용해 줘야겠네요. 자, 부분합에 들어가서 사용할 함수만 최소값으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하죠. 자, 두 번째 부분합을 하실 때는 새로운 값 대치의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완성된 그림과 책에 있는 나온 문제상의 그림과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이 값이 계산이 되더라.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문제상에서 요구한 대로 작업을 다 하셨으면 부분합과 정렬 문제 해결한 거고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부분합과 정렬 문제를 받게 되면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 지문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요구 사항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끝났으니까 분석 작업 2번 가서 피벗 테이블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면 우선 표 전체를 범위로 잡아야 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삼각형을 봤더니 위치를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19번 셀에 위치를 시켜라. 그 말은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현재 보고 있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에 A19번 셀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줘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우측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구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문제 지문을 읽고 시키는 대로 끌어다 넣어서 배치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첫 줄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표에서 성명이라는 것을 필터로 처리를 해라 라고 적혀 있고요. 부서는 행으로, 직위는 열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자, 값의 이제 기본급의 평균, 총급여액의 최소값을 순서대로 계산한다. 우선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자, 기본급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었는데 함수가 합계예요. 자, 그럴 땐 이 친구를 한번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에 우리가 필요한 함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평균이 필요하네요. 평균이라는 함수 골라서 확인 눌러주면 기본급시 평균으로 바뀐 모습이 보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넣어줘야 할 친구는 바로 총급여액이네요. 총급여액 또한 값에다 넣어주고 함수는 합계가 아닌 최소값으로 변경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마저 읽어보니 순서대로 계산한 후 시그마 값이라는 친구를 행으로 설정하래요. 얘는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있는 애고 어디서 튀어나온 애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값이라고 했던 부분에 하나 이상, 바로 두 개 이상이라고 표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항목들을 넣어주게 되면 열이라는 부분에 내가 설정하지 않았던 시그마 값이란 친구가 생성이 돼요. 자, 바로 이 값이란 친구를 행으로 끌어다 놔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끌어다 놨더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맞췄고요. 자, 이제 우리는 조건이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초록색 삼각형을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삼각형을 봤더니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총합계를 어떻게 설정해라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자, 총합계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표가 하나 생성됐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셀 바로 칸을 하나 선택하시고 칸을 선택해주면 우리 화면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이 생기죠. 자, 바로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레이아웃이라는 카테고리 쪽에 보시면 범위 안에 보시면 총합계라는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단추를 눌러서 펼쳐보니 총 4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해라 라고 했으니 바로 여기 세 번째 있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 누르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래요. 이거 방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바로 레이아웃 범위 안에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 어떻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있는 단추를 눌러봤더니 이런 형식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개요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개요 형식으로 골라줄게요.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변경해라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으로 가서 꼭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한다. 자, 이 말은 값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아래 칸에서부터를 말해요. 바로 값에 넣어준 기본급이란 친구를 하나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에 가면 왼쪽 하단에 표시 형식이 있네요. 자, 이 부분에 가서 범주가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에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급이란 친구만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로 계산이 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총 금액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값에 넣어준 총 금액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가고요.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서 매크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 바로 교재 369페이지에 있는 매크로 작업인데, 자, 매크로 문제를 한번 쭉 봤더니 G4에서 G13 영역의 코드별 판매 금액, 바로 이 부분들의 판매 금액을 계산해주는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매크로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배웠냐면, 자,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가 문제부터 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 바로 요구사항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어디에 그려라 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게 좀 더 해결하기 쉽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개발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는 친구를 동일한 시트에 B15에서부터 D16 범위 안에 그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범위를 잡으신 상태로 개발도구 탭에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는 친구를 골라서 자, 해당 범위 안에 그려주고 마우스 클릭을 뗐더니 매크로 지정 창이 발생하네요. 자, 매크로 지정 창이 발생하면 우리 첫 번째 삼각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매크로의 명칭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기록 버튼을 꼭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기록 버튼을 누르면 단추가 생성이 되고 왼쪽 하단부에 정지 버튼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누르란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이 단추 1번을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녹화를 하고 있냐? 바로 G4에서부터 G13까지 판매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녹화할 겁니다.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교재상에서 알려줬죠. 바로 판매 금액 두 번째 삼각형이 있네요. 판매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 이 셀은 수량 2, 4번 셀 곱하기 단가가 적혀있는 F4번 셀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판매 금액이 전체가 계산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추 1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을 통하여 매크로의 단추의 이름 또한 매크로의 이름과 동일하게 변경을 조금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 금액이란 단추가 현재 완성이 된 모습이 보이시면 단추를 눌러보세요. 단추를 눌렀을 때 판매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매크로 한 문제 내에 우리 두 가지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죠. 바로 두 번째 매크로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문제를 마저 읽어봤는데 역시나 문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삼각형 요구 조건들을 보면서 계산할 겁니다. 자,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25에서 G16셀에 작성을 해라. 만들어줘라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도형은 삽입에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들어있죠. 이 부분에 가서 기본 도형의 셋째 줄에 두 번째 있는 빗면이란 친구를 해당 범위 안에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빗면을 그렸는데요. 우리 아까 개발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그렸을 때와 다르게 이상한 매크로 지정창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려준 도형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곳에 수동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우리 뭐 했었냐면 매크로 이름 썼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첫 번째 삼각형을 봤더니 셀 서식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확인, 새로 만들기, 엔터 누르는 거 아니에요. 기록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기록 확인. 자, 그러면 우리는 왼쪽 하단에 정지 버튼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정지 버튼이 있다면 우리 문제 2번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이제 읽어보니까요. A3에서 G3번 셀에다가 글꼴 색깔 노란색에 표준색 채우기 빨강 할 거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글꼴 색을 바로 노란색으로 설정해주며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 빨강으로 설정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시키는 대로 다 요구사항대로 작업을 했으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오른쪽에 도형을 눌렀을 때 글씨가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글씨 색과 채우기 색깔 바꾼 거기 때문에 페인트 통에 가서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한번 변경도 해보시고 글씨 색 또한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한번 클릭해서 변경을 해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 도형을 클릭했을 때 책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문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글씨 색이 노란색에 빨간색 페인트 통으로 색깔이 칠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셨다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텍스트 편집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셀 서식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 끝났네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함수를 제외하고 기본 작업, 분석 작업, 매크로 차트 해당하는 내용들 해결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도 틀림없이 해결을 하셨다면 차트까지 완성이 되면 60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차트 문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읽어보면 차트에서 면접 점수 계열 제거하고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화면상에 보시면 우리 현재 이 차트는 SNG01에서부터 SNG07까지에 대한 사원 코드들의 토익과 토플 그리고 면접 점수로 이루어진 그래프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면접 점수 계열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면접 점수가 뭔데요? 하고 아래 우리 차트상에 범례라는 곳을 한번 봤더니 면접 점수는 회색 그래프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 회색 색깔 그래프, 바로 면접 점수 그래프죠. 선택을 해주시고 내용을 지워주시면 제거가 되었어요. 자, 그림과 같이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세요. 그림이 어디 있는데요? 교재를 한 장 넘겨보니 뒷장에 완성된 그림이 있더라 라는 소리예요. 자, 바로 이 그림을 보고 그림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가로 항목축 도대체 무엇이 적혀있나 봤더니 우리는 SNG01에서부터 SNG07까지 적혀있는데 바로 이 가로줄 부분이죠. 자, 교재상에서는 문제상에서는 김근태에서부터 정창준까지에 대한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변경해주기 위해 가로 항목축이라는 곳을 한번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으로 가줍니다. 자,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클릭을 해서 창을 넘어가 보시면 우리 바로 우측에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 SNG01에서부터 SNG07까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얘네들 SNG01 대신에 김근태란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변경할 거기 때문에 편집이란 단추를 누를 겁니다. 자, 편집을 눌러봤더니 축 레이블 범위가 뒤에 있는 표에 사원 코드의 전체가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름으로 바꿔주라고 하였기에 성명이 김근태에서부터 정창준까지 범위로 잡아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봤더니 와, 그림이랑 똑같이 아래가 정리가 되었더라 라는 해결 방법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변경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번 셀과 같이 연동을 하래요. 자, 현재 우리 차트를 봤더니 제목이 없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바로 차트를 한번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맨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죠. 우리 화면에 없는 걸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 요소 추가에 우리 제목을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차트 제목으로 갑니다. 자, 현재 없음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없음이 아닌 차트 위를 선택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문제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에 A 1번 셀과 같이 연동되도록 해라. 자, 그 소리는 차트 제목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는을 넣습니다. 바로 차트 제목은 이란 뜻이죠. 차트 제목은 뒤에 화면에 있는 신입사원 명단이 적혀있는 A1번 셀을 선택해서 엔터를 쳐봤더니 A1번 셀에 적혀있는 글씨랑 똑같은 게 바로 제목에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연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마저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세로값 축의 주 단위를 200 단위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차트에 봤더니 우리 왼쪽 세로축이 0에서부터 1000까지 100 단위로 숫자가 변경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200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세로값 축을 더블 클릭하여 단위 기본이 100 단위가 아닌 200 단위로 변경하여 X를 눌러주면 설정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정창준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 안쪽 끝에 지정하래요. 자, 완성된 그림 바로 뒷장에 있죠. 완성된 그림에 정창준이라는 사람의 막대기를 유심히 봤더니 파란 막대기인 토익 점수와 주황 막대기인 토플 점수 막대기 안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바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시키는 대로 정창준의 요소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바로 정창준의 파란 막대기에만 넣고 싶은데 파란 막대기 한번 클릭했더니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선택이 되네요. 자, 그런데 정창준 것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정창준 것만 골라봤더니 얘 것만 하나가 선택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트에 없는 요소를 추가해야 돼요. 바로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 레이블이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라는 말을 하였기에 우리도 똑같이 안쪽 끝으로 눌러줬더니 875라는 숫자가 정창준의 파란 막대기 안에 들어간 모습이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창준의 주황색 막대기에도 지금 하신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관한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자, 차트 문제 마지막이네요. 차트 영역은 테두리의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설정하고 둥근 모서리 지정하시오.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차트는 데이터 막대들을 표시해주고 있는 그래프가 들어있는 안쪽 그림 영역과 이 안쪽에 있는 상자를 제외한 바깥쪽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 차트 안에 가만히 둬보시면 안쪽에 있는 상자에 갖다 대면 그림 영역, 바깥쪽 상자에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차트 영역은 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 차트 영역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더니 우측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우리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차트 영역은 테두리의 그림자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럼 테두리의 그림자를 치기 위해서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의 두 번째 효과라는 곳에 가서 그림자를 펼쳐주시고 미리 설정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상자를 펼쳐보시면 바깥쪽에 9가지, 안쪽에 9가지, 원근감에 5가지 형태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유형에서 고를 겁니다. 자, 그럼 뭘 고르라고 했나요? 문제 다시 한번 봤더니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래요. 자,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하고 우리 바깥쪽에 있는 그림자 유형들을 쭉 보니까 바로 첫 번째 칸에 아랫부분이 살짝 거무튀튀하고요. 오른쪽 부분도 거무튀튀합니다. 바로 대각선 오른쪽 아랫부분들이 거무튀튀해요.
자, 문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의 그림자에 가서 봤더니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표현이 되더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시킨 말이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네요. 이 친구 골라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둥근 모서리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둥근 모서리는 어디가 둥글단 거죠? 바로 차트 영역의 이 외곽선이 둥근 모서리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트 영역에 해야 돼요? 그림 영역에 해야 돼요? 당연히 차트 영역에 테두리에 가셔서 스크롤 바를 맨 아래 내려보시면 둥근 모서리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더라. 문제는 여기 체크를 해서 차트 영역 서식을 닫아주면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된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뒷장에 있는 그림과 비교를 해서 봤더니 똑같이 생겼으면 우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 겁니다. 마지막 함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수리탐구가 수리탐구의 평균 이상이고 과학탐구가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평가에 표현해라. 자, 사용해야 하는 함수는 if, and, average 세 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 수리탐구 범위를 가르쳐주고 수리탐구의 평균 이상이고 라는 말을 했죠.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verage를 먼저 쓰긴 해야 되는데, 자, 저는 average 먼저 쓰기 전에 if, and 세트로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if, and를 먼저 열어줄 거고요. 자, 내가 고른 수리탐구 점수 B3번 셀이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어떤 것보다요? 바로 평균 수리탐구들보다요. 이렇게 범위로 잡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줄 거고요. 쉼표. 자, 로지컬 두 번째 수식 작성해야 돼요. 두 번째 수식은 역시나 과학탐구 점수 중 하나가 이상입니다. 어떤 것 이상인가요? 자, 바로 과학탐구 점수들의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수식 두 가지, 요구사항 두 가지 조건을 다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괄호를 닫아서 end 함수를 닫아주시고 쉼표를 눌러보면 우리 value if true 자리로 변환이 되네요. 자, 그럼 value if true 자리에 우리는 바로 표현을 해줘야 할 우수라는 문자를 작성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공백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시면 계산 결과가 아무 색깔이 없네요. 바로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백으로 표시가 됐다라는 뜻이며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답안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부서명의 관리부인 사원들의 상여급 평균을 L9번 셀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삼각형 우선 보시면요. 상여급의 평균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할 거래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조건을 L5에서부터 L6 영역에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daverage와 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평균을 계산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average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봤더니 average는 없고 daverage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평균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맞습니다만 우리 average 앞에 d자 붙어 있네요. 바로 앞전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무언가 조건을 적어 놓고 그 조건을 설정을 해서 알맞은 값들만 추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상여급의 평균, 바로 평균이라는 거 에버레이지 계산해 줘야 되는데 에버레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바로 d-average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을 계산해 주는 문제를 이용할 겁니다. 자, d-average 열어보니까 데이터베이스래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표의 전체입니다. 쉼표. 자, 필드를 구성하세요 라고 해서 필드에 표시가 되는데 필드는 우리 문제상에서 상여급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상여급은 내가 잡은 상자, 파란색 상자 범위 안에 몇 번째 열에 있나요? 바로 5번째 열에 있으니까 5번 열에 있습니다.
번호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여급의 평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상여급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필드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리테리아, 필드가 아니고 정정할게요. 필드명이 적혀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크리테리아, 조건이란 뜻인데 우리 문제상의 조건은 L5번에서 L6번 사이에 적으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먼저 닫아보면 결과가 15,429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조건을 사실 적지 않았어요. L5에서 L6 안에 조건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럼 조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상의 조건은 부서명의 관리부라는 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L5번 칸에다가 뭘 적나요? 부서명 이런 필드명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아래 칸에는 관리부라는 글씨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놨더니 결과값이 15,733으로 숫자가 변경된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문제를 마저 다시 봤더니요. 상여급의 평균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현을 해줄 거래요. 자, 반올림하여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d에버리지 앞에 라운드란 함수로 감싸줘라 라는 소리고, 바로 d에버리지를 통해 계산된 평균 숫자 11,747이었나요? 네, 그 친구가 넘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이 숫자를 쉼표 넘버 디짓 자릿수로 변경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문제에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려고 했으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0을 몇 개 가지고 있나요? 바로 2개 가지고 있죠. 1, 0, 0, 0이 2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2를 넣습니까? 아니요. 음수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바로 소수점으로부터 왼칸으로 왼쪽으로 2칸 이동했습니다 라는 결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내보시면 결과값이 15,700이라는 100단위 숫자로 끊어서 표현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할 거래요. 1, 2위는 A, 3, 4위는 B, 5, 6위는 C로 나타낼 거라고 합니다. 자, 순위는 몸무게가 가장 많은 것이 1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choose와 rank eq 함수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문제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네, 계산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rank 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몸무게 432kg가 우리들 전체 몸무게들과 비교하였을 때 몇 킬로니 계산을 해 주시고요. 자, 계산된 결과를 자동 채우기를 한번 쭉 해주세요. 그러면 1에서부터 6등까지 판정이 계산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바가 뭐였냐면요. rank EQ로 계산된 1에서 6까지 숫자들이 계산돼서 나올 텐데 1과 2 대신엔 A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줘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3등, 4등에 해당하는 이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 대신엔 B라는 글씨를 표현하길 원하고, 5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 대신엔 C라는 등급을 표현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문제에서 시키는 게 rank EQ와 choose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choose밖에 없으니까 choose를 사용해 주시고, 자, 인덱스 넘버 자리에 굵게 지금 함수 안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인덱스 넘버는 우리 번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바로 랭크 함수 통해서 1에서 6까지 숫자를 계산해냈는데 바로 인덱스 넘버는 1, 2, 3, 4, 5, 6 걔네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쉼표를 맨 뒤에 찍어 보니까 value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랭크 함수를 통해 계산된 결과 숫자 1 대신에 value 1번 지금 현재 자리에 작성한 숫자나 문자를 작성해주면 그걸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뭘 쓰란 소리냐? 바로 A라는 문자 쓰란 소리예요. 자, 2등 대신 숫자 2 대신 뭐로 표현할 거라고요? 얘도 A란 문자 표현할 거래요. 자, 그러면은 3과 4 위에는 뭘로 표현할 겁니까? B로 표현할 거래요. 자, 문자 B, value 4번도 B. 자, 그럼 value 5번은 5등에 해당하니까 C로, value 6번도 C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A, BB, CC 형태로 추즈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엔터 치면 우리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3번까지 해결했고, 자, 이제 4번, 5번 남았네요. 자,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죠. 자,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와 다시 가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와 제품 코드표 판매량을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가 무엇인지 봤더니 VLOOKUP과 라이트 함수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 첫 지문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와 라는 말을 하였기에 바로 제품 코드 안에 마지막 문자에 해당하는 이 K라는 친구를 빼낼 수 있는 추출형 함수를 먼저 써야 됩니다. 바로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란 소리죠. 자,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가 적혀있는 텍스트 F13번 셀을 선택해주고 오른쪽으로부터 하나의 문자만 빼냈더니 K라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 write 함수를 통해 계산해낸 K에서 D까지에 대한 문자가 VLOOKUP에서의 lookup value로 사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lookup value 바로 K라는 문자를 쉼표 테이블 어레이 아래의 제품 코드표에서 찾을 겁니다. 자, 얘는 절대 참조해 줄게요. 우리 나중에 계산 하나 하고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K라는 문자를 내가 여기 적혀 있는 K라는 애를 아래에 있는 제품 코드표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판매 단가를 계산해 주고 싶은데 판매 단가는 K에 대한 코드, 판매 단가는 3,000이더라. 자, 그럼 얘가 내가 잡아놓은 빨간색 상자 안에 몇 번째 세로 줄에 해당하는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사일치입니까? 정확일치입니까?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write 함수 계산했을 때 나온 결과가 K라는 문자였어요. 자, K라는 문자는 아래에 비교하고 있는 빨간색 제품 코드표에 정확히 들어있는 것이라면 정확히 일치를, 단 하나라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일치를 고르셔야 되는데, 자, KNDG, YND, KNDG, YND 전부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일치를 골라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한번 쭉 해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빼먹고 하지 않은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삼각형에서 요구하는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이라고 하죠. 수식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라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판매 금액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둔 이 3,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아래에 있는 표에서 판매 단가가 불러들여진 거였어요. 자, 그럼 수식에서 판매 금액이라는 건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라고 했으니까 순서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의 V자 앞에 가서 45개가 적혀있는 H13번 셀을 고르고요. 자, 판매량이죠. 판매량 곱하기 VLOOKUP 순서로 계산을 하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가 계산되어 결과값이 나타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 45와 3,000이 곱해져서 판매 금액이 나타났고요. 자, 판매량 89개와 N에 해당하는 놀이동산 4,500원을 곱했더니 자, 40만 500원이 나오더래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를 그대로 수식에 반영을 시켜줘야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 5번 함수입니다. 자, 5번 거래처명이 삼화 페인트인 거래처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정수로 나타내 표시해라. 사용해야 할 함수 SUMIF, COUNTIF, INT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에서 거래처명이 삼화 페인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인 average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SUMIF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을 계산해 주는 함수였어요. 자, 아래서 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봤더니 count라는 함수, countIF라는 함수 있네요. 자, countIF라는 함수는 바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세어주는 함수였단 소리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평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평균은 바로 내가 문제상에서 언급한 삼화 페인트들의 전체 합계 한번 나타내 볼게요. 평균은 SUMIF를 통해서 레인지 삼화 페인트라는 조건을 계산할 거니까 거래처명에서 삼화 페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처명 전체를 잡아주고요. 쉼표 나는 삼화 페인트라는 조건으로 찾을 겁니다. 자, 쉼표 sum range 합계 범위를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합계 범위로 올 수 있는 건 바로 글씨들이 적혀 있는 곳이 아닌 숫자들이 적혀 있는 수량과 판매 금액에서 올 수 있으나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판매 금액의 전체 범위를 잡아서 우선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50만 8,75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얘는 바로 거래처 명 중에 우리 삼화 페인트 개수를 셌습니다. 삼화 페인트인 것들의 총합을 먼저 계산했어요. 바로 삼화 페인트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친구들을 모두 더했더니 50만 8,750이 나왔다. 자, 그런데 평균은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얘네들의 총합 나누기 삼화 페인트의 개수인 3으로 나누면 평균이 계산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에버레이지라는 함수 없이도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SUMIF를 통해서 삼화 페인트들의 전체 합계값을 나눕니다. 무엇으로 나누나요? COUNTIF 개수를 세는 함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어떤 조건으로 쓸 건데요? 바로 거래처명 전체 중에서 쉼표 삼화 페인트라는 조건으로 개수를 셀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바로 거래처명 전체 중에 삼화 페인트는 3개입니다. COUNTIF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엔터를 쳐보면 50만 8,750을 나누기 3으로 해봤더니 16만 9,583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였고요. 자, 우리 이 문제가 해결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실 문제 끝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자, 평균을 정수로 표현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계산된 결과가 16만 9,583 정수 아니에요? 이거 왜 또 정수로 표현하래요? 자, 우리 그래놓고 문제에서 int라는 함수까지 사용을 하라고 했죠. 바로 이 16만 9,583이라는 값이 나온 셀의 표시 형식을 봤더니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 회계 형식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회계 말고 일반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그대로 봤더니 이상하게 소수점들이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수점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라는 말을 하고 정수로 표현한다 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40분 안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